예, 미중 간의 무역 2차 협상이 지금 런던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핵심 대상은 중국이잖아요.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중국의 또 경제 상황은 어떤지 중국 관련된 이야기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깊게 얘기하고요. 투자 인사이트 찾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런던에서 2차 협상이 시작됐는데 네. 뭐 며칠 하기로 한 건 아니고 하루 하고 다시 하루 논의한다는 건 일단 뭐 파국은 아니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요 의제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좀 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먼저 전화하자고 했고 90분 동안 통화를 했고. 예. 예. 지금 우리 뒤에 자막 여기 보이는 지금 아까 시토리 반도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무기, 우리가 부분에 있을 때 반도체였다면 중국이 야 이렇게 이게 이 히토리가 미국한테 먹히는구나라는 것을 최종 병기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최종 병기에 반도체와 히토리가 이제 붙은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땐 백악관에서는 야 이게 히토리 무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게요. 히토리 부분에서는 지금 시진핑 1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계속 나왔는데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트럼프의 함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전기차 생산을 못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중히토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확실히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 이게 미국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네. 확실히 약점을 딱 잡아야 된 거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음악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나왔잖아요. 네. 그 음악이 매우 긴장감이 있는 부분 하나씩 약점을 딱 쥐고 있는. 아니 트럼프의 참모들이 얘기했겠죠. 미중 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역 전쟁을 하면 이런 카드를 갖고 히토리 같은 거라든지 몇 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됐고 했겠죠. 그죠? 야, 네. 우리 그동안 했었잖아. 바이든 행정부는 해놨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 호주랑 많이 엮어놨고 그린란드, 다음 매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 S&P 글로벌이 뭐라 했냐면 히토리가 매장되어 있다 찾았고 네. 그 광산을 하나 이제 개발하는데 18년이 걸린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러게요. 매장이 중국만 있는 건 아니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을 당장 못 쓰니까. 그렇죠. 당장 지금 이제 일단은 매장은 여러 군데가 있죠. 네. 베트남도 있고 근데 중국이 매장은 한 40% 되는데 이 전체 공정 생산하는 부분에서 이걸 원스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네. 중국밖에 없는 거죠. 환경 문제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리란 무기가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지금 중국 측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한테 반도체 관련된 거 조금 이제 권한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 부분에서 실제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야 이거 이제 그러면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를 수출을 통제를 좀 완화한다. 이게 기사를 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전망을 해볼게요. 네. 합의점은 갑니다. 근데 어떤 걸 푸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대중국 푸는 것은 일단은 지금 나왔던 우리가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제재하고 수출 통제하고 첨단 반도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I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220 같은 경우는 그는 제가 확언하건데 절대 풀 리 없다. 지금 이 수출 통제, 지금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는 그냥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략적인 군사로 봅니다. 군사로 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죠. 근데 제가 어떻게 딜을 하냐면 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라든가 레거시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혹은 블랙리스트 지정했던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빼고 놓고를 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은 딜은 선이 있다. 그럼 중국도 미국이 그것까지는 안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 수출 부분들 약간 지금 시간 타임을 조정하고 있지 지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통제는 또 나옵니다. 그때 이건 또 뭐지?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첨단 산업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AI 부분들은 아예 디커플링이 가는 것은 예. 미국은 아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다, 그죠? 네,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난번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살짝 흘렸어요. H20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반도체 이런 것도 만들겠다, 그죠? 뭐 이런 걸 줄 수는 있겠네, 그죠? 그렇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미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 자립이 어느 정도는 됐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카드로 이제 하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영국하고의 협상을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근데 영국은 사실은 주요 의제국이 아니다, 그죠? 중국하고의 지금 2차 협상이고 나머지 국가들 뭐 인도, 뭐 한국 이런 쪽도 진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꺼내들 카드가 있는가? 소위 그동안 뭐 트럼프가 꽁무니 치고 뭐 타코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도 구겨가지고 또 뭔가 좀 센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타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열받았죠. 나 진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 부분들 보면 뭐 지금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뭐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잡기 위한 게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간 걸 다 잡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야 그 제스처만 하는 거 아니냐, 예.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저는 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얘기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본도 지금 계속 지금 관망하고 있잖아요. 기시다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줄라이 패키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트럼프 관세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예, 계속 지금 유효한 거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여러 기대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오늘 중국 얘기하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는 새 정부에서는 뭐 기대감은 전 정부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좋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방송하고 제가 중국을 가는데 예. 중국 가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고 기업들 반응도 보고 경제 이야기도 경제도 좀 보러 가는데 지금 일단은 뭐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우 반기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게 뭐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즉 뭐 가치,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것에서 기반이 아니라 진짜 국익 관점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네 맞죠. 저는 100% 동의.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백악관 자체에서 뭐 당선 축하한다 해놓고 중국 이야기를 아예 들이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7월달 우리 줄라이 패키지에 우리 우리 빼고 우리가 부분들 관찰 대상 이거 빼고 나머지 6개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 안보의 협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국 제재에 한국도 동참해라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결정을 잘못했다고 들어간다 했을 경우는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제재가 하겠죠. 그럼 이게 전체 판이 또 뒤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뭐 11월 달에 경주에 지금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또 이제 긴장 관계를 또 가는 거죠. 네. 또 급격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뭐 개연성들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미리 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이제 선순환으로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뭐 수출이라든지 뭐 문화, 그다음에 우리 또 뭐 비자 이런 것도 서로 면제해 준 거에서요. 어느 쪽이 좀 혜택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을 빼고 말씀드리면 지금 매우 좋다. 네. 지금 일단 중국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 명동에 많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까 컨텐츠나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 그다음에 면세점, 호텔 이런 주가들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게임이나 컨텐츠 기업들이 요즘 중국에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고 있고, 수출 확대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은 이게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한중 간의 지금 수출이나 이 교류가 투자 부분들이 이게 결국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이게 나비 효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도 떨어지지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더 하나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또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화학적 융합을 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비 효과를 이제 앞으로 아마 더 심하게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에 관한 이야기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부흥 2025가 이제 올해가 2025년이니까 그죠? 그 아젠다는 끝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금 주요 설정하고 있는 아젠다, 물론 이제 AI 쪽은 중국이 상당히 사실은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 저희 사석에서 우리 한국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산업이나 제조업 측면에서의 최근의 글로벌 경쟁력, 위상 혹은 위기 이런 건 어떤 것들이에요? 중국 제조 2025가 올해 네.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나온 게 BBC도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일본경제 신문이나 또 미국의 컨설팅 기업들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보면 뭐 하물며 지금 마크 루비오 뭐 지금 국무부 장관도 뭐 작년에 상원이 날 때 이미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우주라든가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철도 이런 부분 압도적으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첨단 산업 굴기는 더 가속화돼 있고 객관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10년 전에 한 260개의 KPI 그러니까 정량 지표를 만드는데 86%가 지금 됐다라고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 자립화가 더 심화될 거로 보고 말씀하실 때 2035 이게 이제 2단계이거든요. 네. 2단계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이제 정량 지표에서 60%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 그게 어떤 거냐면 신소재, 첨단 신소재, 전략 신소재 산업들, 반도체 장비들, 그다음에 칩 부분들, AI 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이 더 직접적으로 아마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걸 조금 막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이게 지금 2035란 말이 또 이슈가 되면 미국은 또 바로 때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좀 많이 노출 안 하는 측면도 그렇지. 있군요. 맞습니다. 네. 중국 제조 2025가 미중 간의 이 전략경 충돌의 단초가 됐다. 그러니까요. 전혀 중국 정부는 톤도 안 합니다. 그러게요. 네. 2035 이런 얘기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시 저 얘기 잘 못 봤거든요. 아젠다는 있는데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중국 내부에서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쨌든 진행 중인데 그 당분간은 뭐 지난번에 뭐 125%, 135%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관세였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게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은 중국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수출만 보고 났을 때. 우리가 예. 이제 수출만 먼저 얘기했을 네네. 때. 미국 수출은 줄었죠. 올 4월까지도 마찬가지고 5월까지 마찬가지고 미국 수출이 한 10% 이내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동남아가 지금 다변화를 늘어났고, 했군요. 네. 동남아를 이제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다, 카드를 네. 많이 준비해왔다라는 부분들이 큰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국들, 특히 이제 동남아 부분들 계속 이제 우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중국이 지금 여러 다자 채널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리딩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죠. 수출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중국의 수출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중국도 이제 그 사이즈가 큰 국가니까 그죠? 내수 부양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좀 힘겨워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이번 주에 보니까 뭐 외국계에서 중국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 우려 뭐 제기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출을 제외한 그 나머지 중국 경제의 어떤 내부나 이런 소비 이런 쪽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CPI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지금 계속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뭐 하락하고 있고 뭐 PPI도 안 좋던데 근데 CPI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중국 정부도 느끼고 있다. 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유가 뭐 소비 둔화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이런 중국이 지금 가격 경쟁을 통해서 지금 밀어내기 수출하는 것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비아디가 너무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매우 큰 겁니다. 네, 그렇죠. 주가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디플레이션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세 가지 주요 원인 디플레이션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내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중국 정부가
돈을 더 풀 것이고 더 완화된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뭐 이제 뭐 금리나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이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서 계속 뭐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뭐 재정 정책도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저는 계속 총괄은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디플레이션을 잡는 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중국 정부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네, 또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보니까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요맘때가 또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또 됐는데요. 이제 원화의 흐름들, 원화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인가, 환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들 내일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이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간의 2차 무역 협상 그리고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들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